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얼마 전 구독자 10만을 돌파해서 이렇게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10만 구독자 이벤트를 하면서 당첨자분들에게 제 매매 원칙 10가지를 간단히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다른 구독자님들에게도 제 매매 원칙 10가지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주 실수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놓고 자주 읽어보면 매매할 때 자주 하는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뇌동매매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이야기를 간단히 하는 동시에 제 매매 원칙 10가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주가 없을 때 매매를 쉴 수 있는 것이 실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전업 투자를 하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면 확실한 종목이 보일 때도 물론 있지만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합리화를 해서 진입을 하면 항상 크게 손실 볼 때가 많습니다. 애매하거나 확신이 조금 부족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잘못됐을 때 크게 손실 볼 때도 많고 그 종목을 매매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좋은 종목을 놓칠 때도 많습니다. 확실한 주도주라고 판단되는 종목이 없을 때에는 매매를 쉴 수 있어야지 손실 보는 것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반도체랑 바이오주 위주로 주도 테마로 올라가는 날이 많은데 이번 주 월요일에는 이수페타시스를 좀 적극적으로 매매했었고 수요일에는 외국캠 바이오를 매매했었고 금요일에는 HLB를 매매했었는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확실히 좀 그날 시장을 주도한다는 주도주가 보이지 않아서 최대한 매매를 줄이고 관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좀 확실한 종목이 보이지 않고 아침에 반짝 상승했던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부 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이럴 때 아무 종목이나 매매했으면 정말 큰 손실을 볼 수 있었을 건데 이럴 때 최대한 참고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 손실도 보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종목이 나올 때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매매 원칙은 물려있거나 손실 본 사람이 많은 종목은 접근하지 말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AI 반도체나 바이오 이외에도 2차전지 종목도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 이번 주에 주도 테마로 상승한 AI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많아서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없고 많은 사람이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상대적으로 쉽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배열을 보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승하려고 하면 물려있는 사람이 서로 팔려고 해서 윗꼬리를 달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잘 접근하지 않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모든 2차전지 종목이 그렇진 않지만 2차전지 종목이 대부분 작년에 최고점을 찍고 고점에 비해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많이 하락하고 매물대가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단타로 접근하기에는 상승해도 매물에 부딪혀서 끝까지 상승하지 못하거나 윗꼬리를 달고 하락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매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실이 나더라도 원칙을 지켰으면 잘한 매매이다인데 어떤 매매 기법이든지 간에 100% 성공하는 기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확률이 높고 손익비가 높은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다면 손실이 나더라도 원칙을 지켜서 반복만 하면 결국에는 수익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이든 손실이든 원칙을 지켜서 매매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금 관리, 비중 관리를 철저히 하자입니다. 자금 관리, 비중 관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매매 금액에 따라서 투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있고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손절을 잘 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큰 자금이나 높은 비중으로 들어간다면
마음이 흔들려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고, 특히 손절을 해야 될 때 손절을 못하면 그 매매로 손실도 정말 커질 수 있고, 추가로 새롭게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기회까지 많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난다고 계속 그 돈으로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심리가 흔들리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금이 넘어가는 금액은 다른 안전자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자산 분배를 잘 해놔야지 수익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기 매매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디폴트다입니다. 단기 매매는 최대한 외부 변수에 노출되지 않고 확률 높은 자리에 잠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을 반복해야지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데, 애매한 상황에 주식을 계속 들고 있다 보면 올라갈지 내릴지도 모를 뿐더러 새로운 기회까지 모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가지고 있을 때 확실히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때에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뉴스로 급등한 종목은 주의하자입니다. 장중에 뉴스가 나와서 갑자기 상승하거나 장 시작 전에 뉴스가 나와서 크게 갭 상승을 해서 시작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뉴스로 인해서 급등한 종목은 언제든지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 종목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미 다 알고 있던 뉴스고 오히려 재료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뉴스로 급등했을 때 잘못 매수를 하면 정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로 인해서 급등한 종목은 정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뉴스로 인해서 급등한 이후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수급이나 추가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큰 손실이 났다면 매매를 줄이자입니다. 보통 큰 손실이 나면 이걸 메꾸기 위해서 더 크게 손실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큰 손실이 났다면 주식 계좌에 돈을 입금해서 또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난 것 그대로 매매하면서 최대한 매매 금액과 횟수도 줄이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더 확신이 가는 종목만 매수하려고 합니다. 물론 한 번에 크게 수익을 내면서 손실난 걸 모두 복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매매를 하다 보면 다시 매매 리듬을 찾을 수 있고,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손실 본 금액도 회복하고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이 어떤 종목을 사고 싶어 할지 항상 고민하자입니다. 항상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사고 싶어 할 종목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 입장이라면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매수할지 생각해 본다면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싶을지 생각을 해야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손절을 못하면 주식을 그만둬야 한다입니다. 단타에서는 손절을 못하면 그 매매로 인해서 큰 손실도 날 수 있지만 다른 기회들도 다 놓치는 것이 정말 치명적입니다. 단기 매매에서 손절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회비용도 모두 날릴 수 있고, 그 매매로 인해서 손실이 커져버리면 심리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그 손실을 빠르게 메꾸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매매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난 금액이 물론 아깝기는 하겠지만 손절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고, 손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주식을 한다면 결국에 깡통을 차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면 주식을 그만둬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익보다는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하자입니다. 보통 주식을 매수할 때 이 주식을 사서 얼만큼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익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내 예상대로 안 되고 반대로 잘못됐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어느 정도에서는 손절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들어가야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손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진입해야지 잘못됐을 때 합리적으로 손절을 할 수가 있고 큰 손실을 보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잃을 때 최소로 잃고 손실 보는 것을 줄여야 결국에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컴퓨터 앞에 두고 제가 매일 확인하는 매매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구독자님들도 자주 실수하는 내용이나 큰 손실이 날 때 잘못한 점들을 적어놓고 장 시작하기 전이나 장중에 읽어본다면 외동매매를 많이 줄이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